네, 안녕하세요. 차트한석입니다. 자, 일단 금양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죠. 현재 구간에서 7% 올라갔다가 또 주가가 밀리는데 일단 25일 월요일에 뭐가 있죠? MSCI 편출이 있습니다. 편출이 있고 이 15시 30분에 아마 편출 물량들이 나갈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급락 나올 것이다.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것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하겠지만 근데 일단은 우리가 MSCI 편출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밀리는 건 아닙니다. 왜? 그 전에 미리 나가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보면은 CLSA 여기 있죠. 여기 크레디 요네증권 이 홍콩 쪽 증권사인데 여기서 좀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홍콩사 증권사 쪽에서. 잠깐 요거가 우리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일단 20만 8천 주를 매도를 했죠. 얘네가 언제 들어왔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돼요. 쭉 내려서 순매수가 강하게 꽂히기 전을 확인하면 되겠죠. 24만 19만 주. 자, 여기서 일단 4만 주가 좀 들어왔고 자, 어디서 많은 물량이 들어왔냐? 자, 보면은 23년도 11월 28, 29, 30입니다. 요때가 뭐죠? 요때가 바로 MSCI 편입이 되는 과정이죠. 요 부분. 기억을 좀 하실 텐데 요거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은 금양이 MSCI 한국 지수 편입 소식에 4%대 상승했다라고 23년도 11월 15일에 나오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여기를 좀 보면 볼게요. 보면 이제 금양이 편입될 때 11월 정기 리뷰에서 한국 지수의 금양 포스코 DX SK텔레콤 신규 편입했다. 자, 그러면서 지수 변경은 30일장 마감 시점에 적용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30일에 적용이 되잖아요. 11월 30일에.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11월 30일에 적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전부터 물량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그 전부터 이미 물량이 들어와요. 여기서 마찬가지. 자, 이미 10월 달부터 따지고 보면은 10월 달부터 9월 10월 달부터 물량이 조금씩 만주 2만 주씩 물량이 들어왔던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이 CLSA에서 들어왔고 이 30일 정기 편입에는 5천 주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에 물량들이 들어오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패시브 자금이.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봤을 때 뭐요? 지금 이 20만 주에 대한 매도 물량은요. 이 11월 25일에 대한 물량을 미리 좀 던지고 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간 거예요? 2차전지가 반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금양이 못 갔던 건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CLSA에서 강력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주가가 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이 MSCI 관련돼서 편입 자금이 편출 자금이 미리미리 좀 나왔다 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월요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강한 하락은 좀 나오지 않을 거고 이 11월 25일 기점 이후로 저는 바닥이 잡히면서 주가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MSCI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항상 편입된다 그러면은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갔다가 막상 편입이 되면은 주가가 밀리죠. 마찬가지 편출된다고 하면 미리 좀 빠졌다가 막상 편출이 되고 나면 하락이 좀 멈추는 그러한 양상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몽골 탐방 계획 요게 좀 나왔죠. 회사 측에서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보면 자 보면 11월 22일에 좀 나왔던 내용인데 여기를 보면 항상 금융의 발전을 위해 응원하고 지지해준 주주원들께 무한한 감사를 말씀드린다. 원통형 배터리 글로벌 넘버원이라는 회사의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해 구축한 원재료 확보, 양극재 배터리 생산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완성하고자 각자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근데 이런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이 몽골 목락광사과 관련하여 일부 사실과는 달리 호도되어 주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신 것을 사료된다. 이에 당사는 주주 여러분들께 목락광산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더 향상된 주주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주주분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방문은 목라광산 및 목라광산의 텅스턴 제조 공정과 금양관계사에서 탐사 중인 리튬 광산을 참관하는 프로그램이다. 일정은 25년도 1월경으로 추진하고 있다. 요거 기대감으로 주가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일단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12월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요.
자, 보면은 우리가 이 단기적으로 이 11월 22일에 이 광산에 대한 탐방 프로젝트로 그죠? 주가를 올린 건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 9시 39분이요. 그죠? 근데 나온 거는 10시 22분에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올린 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일단 그래서 이 지금 이 광산 관련된 부분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주가의 하방도 이 몽골 광산 관련된 영업이익 수정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원인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원인이 제공되었던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주가가 반등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4, 5년을 금양을 들고 갈 건데 나는 무조건적으로 존버 탄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답이겠죠. 근데 저는 절대 이거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회사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찍혀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찍혀야 되고, 이 금양이 결과적으로 이 배터리 관련돼서 어떠한 강력한 실적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뭐요? 이제부터 모멘텀이 생긴 거죠. 이때 들어가도 저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냐면, 12월에 어떤 부분? 12월에 자, 이제 1000만 주를 루강재 회장이 수중한 이 물량을 자사주를 처분을 할 텐데, 이게 블락딜 형식으로 처분하기는 갖고 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블락딜 형식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이 교환사채 형식으로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교환사채를 가져가는 주체랑 가격 협의를 해야겠지만, 일단 미니멈 가격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25,000원 정도를 잡읍시다. 교환사채기 때문에 25,000원, 현 구간에서 뭐 3만원 잡아도 되고요. 미니멈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잘 봐봐요. 우리가 여기서 1000만 주라고 하면 3천억이죠. 3천억. 자, 이 큰 돈을 빌려줄 때가 없을 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동부건설 밀린 공사대금만 1000억 정도로 러프하게 잡으면은 한 330만 주, 한 400만 주를 먼저 좀 처분을 한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당 3만원의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그러면은 1200억의 현금이 좀 회사로 들어올 거고요. 근데 이 1200억 현금 자체를 일단은 좀 담보를 제공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뭐냐면은 이비를 발행해준 애, 1200억을 빌려준 애들이 순수하게 그냥 빌려주진 않을 거고 담보를 받고 빌려줄 겁니다. 1200억을.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3개월 뒤에 전환가액 뭐 3만 원 정도에 전환할 수 있게 좀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이 3개월 이후에 돈을 사채권자가 청구한 데서 불구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권을 뭐 실행하겠다, 이러한 조건을 넣고 아마 빌려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땐 12월에 자사주 관련돼서 제가 봤을 때는 자금 순환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금 순환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금 순환이 완료가 되면 12월부터는 좀 어쨌건 MSCI 패시브 이탈 물량도 나가고 순수하게 이 올라가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재료에 대한 부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2차 전지 매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매출이 나와야 된다. 근데 이 매출이 기본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장 공장의 건설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적으로 되는데 이게 지금 막혔잖아. 동부건설 공사대금 미지급을 막혔어요. 그럼 이 부분을 결과적으로 뚫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뚫린다라고 하면, 이 1200억 조달해서 단기적으로 이걸 뚫은다고 하면 2차전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생길 것이고, 1월에 몽골 광산에 대한 탐방으로 다시 한번 불안함이 해소된다라고 하면 금양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갈 때 지금 이 하락에 어떻게 매도를 합니까? 뭐 10만원 구간부터 금양을 추천했던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지금 구간에서 뭐 손절하라고 하는 거는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양을 저는 10만원, 12만원 구간대 계속적으로 매도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4만원대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 구간도 4만원 대비해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저는 지금 구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주가 급등이 나오면, 왜냐면 금양이 지금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아요. 사실상 우리가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땐 아예 바닥권 내려올 때는 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뚫어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반등을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금양 반등하는 타점에 우리가 잘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제가 이 금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금양 어떻게 반등 타점이 좀 나올지, 여러분들한테 이 금양 주주분들,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매도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희망회로가 아니라 정말 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무조건적인 존버가 아니에요. 만약에 주가 금양이 예를 들어 또 이제 7, 8만 원 갔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갔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 과연 우리가 비중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고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땐, 저는 일단 요거에 대해서 노다, 무조건 비중을 축소해보고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혹시나 내가 금양이 주가가 올라가면 대응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분들만 꼭 텔레그램방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1800분 정도가 있는데, 이런 분들만 꼭 반등했을 때 내가 금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고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전량을 매도하라는 게 아니라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납득을 하고 대응을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금양 입장이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초대를 좀 도와드릴 거예요. 금양 주주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월 31일에 나왔던 이 출자 전환 관련된 이슈들도 제가 10월 30일에 미리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어요. 금양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출자 전환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줘야 된다라 했는데 30일 바로 공시로 나왔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양의 자사주 처분 방법이 교환사채로 처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호재가 또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일단 류광재 회장이 남은 1,800억이 있습니다. 금양에 대출해준 이 부분도 추가적인 출자 전환을 통해서 소각으로 가는 게 가장 주가를 부양하기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각에 대한 걸로 좀 해서 주가를 띄우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시나리오가 생각날 때마다 계속 텔레그램방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반드시 먼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금양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릴 거고요. 결과적으로 금양이 올라갔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 IRA 법안으로 금양이 거의 한 50배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차 전지 폭등이 나오면서 말이죠. 우리가 12월에 이제 있을 이벤트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12월에는 미국의 생물보험법이 통과됩니다. 그럼 바이오 종목이 결과적으로 IRA 법안처럼 올라가겠죠. 왜? 중국을 견제해서 금양도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본다라는 관점에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동일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금양을 바라봤을 때는 IRA 법안이 굉장히 컸다, 주가 상승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금양처럼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돼서도 분명히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좀 잡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양을 내가 비중 축소를 좀 한다라고 했을 땐 이 히든 종목 꼭 잡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요거 제가 추천을 하나 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법들, 뭐냐면 금양이 지금 회생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재물을 좀 어떻게 간단하게 좀 보는지,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요런 부분으로 제쳐두고라도, 이 금양의 세력들이 주가를 50배 올렸잖아요. 어떻게 매집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 제가 기법으로 정리해 놨으니까 받아가시고, 정리하자면 010-9201-6329로 금양 입장 남겨주셔서 꼭 텔레그램방 무료로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 히든 종목과 이런 기법에 대한 부분까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히든 기법, 이게 뭐냐면,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누출해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 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